손흥민은 저 상황에서 패스를 선택하면 안 됐어요. 그는 직접 골을 넣을 때 가장 빛나는 선수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소극적이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마 그의 팀 동료들 탓이겠죠. 최근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플레이에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나 레스터 시티전을 본 팬들은 손흥민을 보며 마치 강박증에 걸린 사람 같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는 팬들만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티에리 앙리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손흥민인 최근 너무나도 플레이가 소극적이게 되었다고 분석해 수많은 대중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앙리는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며 손흥민이 다른 10명의 동료보다 자신 한 명이 훨씬 더 뛰어난 선수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은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개막전이었는데요. 승격팀이었기 때문에 이 첫 경기 정도는 반드시 잡고 갈 줄 알았죠. 게다가 레스터 시티는 감독도 급작스럽게 교체된 만큼 팀이 어수선한 상황이라 토트넘 원정 팬들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 경기를 관람하러 갔을 겁니다. 실제로 전반전까지 그들은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레스터 시티는 박스 안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고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에 힘입어 신나게 상대 복부에 펀치를 날려댔죠. 하지만 레스터 시티는 정탐안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골 차로 끈질기게 버티며 후반전을 도모했고 결국 제이미 바디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무승부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후반전 교체되어 나가며 토트넘을 팬들을 향해 자신의 프리미어 리그 배지를 가리키며 우승컵이 하나도 없는 클럽이라며 광역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제이미 바디의 이조롱에 토트넘 팬들은 몸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지만 제이미 바디가 손으로 그린 0이라는 제스처는 이번 시즌도 토트넘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미리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모든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포스텍 감독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리그 최악의 졸장,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받은 운만 좋은 감독, 콘테나 무리뉴와 다를 바가 없다 등등의 폭언들이 쏟아졌죠. 벌써부터 해외의 배당 사이트에는 프리미어 리그 감독 경질 배당 상위권에 포스텍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죠. 지난 시즌부터 허약한 세트피스는 토트넘 최대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번 경기도 토트넘은 코너킥을 13개나 차고도 아무런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했죠. 대부분의 빅클럽들이 세트피스 전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아직도 세트피스 코치가 없다는 점에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구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술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마저 망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우독이 같이 측면 오버래핑이 뛰어난 선수의 동선을 이상하게 짜고 있는데 일반적인 풀백들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하프스페이스 부근에 위치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오히려 손흥민이 공격 시 풀백의 위치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안으로 파고드는 손흥민의 드리블과 그 이후 이어지는 슈팅은 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이지만 손흥민을 너무나도 터치라인 가까이에 위치시킨 만큼 손흥민의 동선은 길어지고 이미 우독이는 박스 부근에 위치해 있어 바깥쪽으로 빠져들어가며 손흥민을 지원해줄 수도 없게 되었죠. 결국 포스텍 감독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마치 크로스만 올리는 윙백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독부터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손흥민조차 최근 경기장에서 자신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같은 감상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잘한다. 잘하는데 뭔가 플레이가 시원치 않다. 저기서는 그냥 슛을 때리면 되는데 왜 패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메디슨이랑 클로셉한테 기회를 양보해서 뭐하냐. 그냥 직접 차라 쏘니. 토트넘에서 정말 믿을만한 선수는 너 자신밖에 없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빠르게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골페이스를 이어나가며 이 추세라면 20골 고지도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 팬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아시안컵 차출이 겹치면서 손흥민의 골페이스는 약간 처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체력과 피로도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경기장 내에서의 손흥민의 심적 변화였죠. 어느샌가부터 손흥민은 너무나도 이타적인 선수로 변했습니다. 원래도 손흥민은 패스에 일가견이 있고 어시스트도 곧잘 올리던 선수였으나 최근 토트넘에서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는 마치 강박증에 빠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충분히 슛할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자신의 오른발, 왼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내주며 기회를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찬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이제 그는 단순히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일 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상징이고 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이죠. 물론 호날두 같이 아나무 인격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선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손흥민은 마음이 너무나도 여린 선수였나 봅니다.
특히나 손흥민의 옆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로 쿨루셉이나 메디슨 같은 탐욕왕들이 있기까지 한데다 이 중에서도 메디슨은 자신에게 패스가 안 오면 짜증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베르너와 존슨 같은 선수는 매번 형편없는 결정력으로 기회를 날려먹고 이 때문에 점차 의기소침해지고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자 이들의 자신감을 되살려주기 위해 손흥민은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회를 양보하고는 했죠. 그 결과 후반기부터 존슨과 베르너도 나름 골맛을 보기는 했으나 손흥민의 슈팅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며 이제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받는 인상은 마치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플레이 메이커처럼 보일 정도였죠. 한 전문가는 수준 낮은 동료들의 플레이가 결국 손흥민까지 망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슈팅 횟수가 고작 1회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스탯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라 그가 최근 플레이 스타일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드리블 4회 성공의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메이킹 1회, 여기에 걷어내기 1회,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4회와 지상볼 경합 성공 5회 등등. 이름을 가리고 스탯만 보았을 때는 이 스탯이 마치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페드로 포로는 거의 공격수처럼 움직이는데요. 패스맨만 봐도 페드로 포로는 22번 존슨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대신 토트넘의 뒷공간은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이번 경기도 선제골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후반전 토트넘이 레스터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은 것은 페드로 포로가 사실상 공격수처럼 올라가며 토트넘은 수비수 3명으로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더 이상 팀원들을 떠먹여줄 생각을 하지 마라. 제발 직접 슛을 때려라. 우리는 손흥민존에서 터지는 원더골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실 최근 손흥민의 중거리 슛을 구경해본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요. 콘테와 무리뉴 시절에서는 박스 바깥에서의 원더골도 심심치 않게 터져나왔으나 최근 손흥민이 박스 바깥 슈팅을 현저히 줄이고 있는 만큼 그런 장면도 보기가 힘들어졌죠. 게다가 손흥민이 패스를 양보한다 해서 토트넘 동료들이 그 기회를 딱히 잘 받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편 존슨이 홈런을 때리며 머리를 쥐어뜯는 장면을 볼 때마다 토트넘 팬들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차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그들은 이제 진짜 잘못은 존슨이 아니라 이딴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손흥민에게도 잘못이 있을 정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최근 토트넘은 감독의 형편없는 전술적 역량과 토트넘 선수단의 부진한 골 결정력과 조직력 그리고 핵심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심적 부담이 합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즌 첫 경기부터 토트넘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차라리 시즌 중간에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일찍이 홍역을 겪는 것이 낫다는 건데요. 아직도 시즌은 길고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재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패배는 오히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감독 교체라는 비장의 수도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팬들과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제는 라커룸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그 영향은 이제 토트넘 보드진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중이죠. 레비 회장은 리그컵 결승전 직전 무리뉴를 잘랐을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 가차없이 쉽게 감독을 해고시키는 경영자인데요. 물론 그의 이런 방식이 항상 성공만을 거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독을 너무 믿지 못해 매번 실패만을 반복한다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이미 포스텍 감독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포스텍 감독이 경질을 반대하고 나설 팬들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